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어제 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인선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동총괄 특보단장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축하드린다는 인사부터 드려야겠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갈망이 간절했던 것만큼 네. 새 정부의 성공에 대한 우리 그 갈망을 담아서 반드시 성공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네.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외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에 빗대서 달빛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와 조금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 한편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나름대로 지난 보수 정권 10년의 실패 네. 반복하지 않으면서 새로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지렛대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갖다가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할 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미국의 노를 할 수 있다 하고는 할 말은 한다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 이념적으로 치우친 분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알레르기 현상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세계 어느 동맹도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미영 동맹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할 말은 하면서 각각의 국익의 기초에서 네. 또 서로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예속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파격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신선하고 또 전임 대통령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기대도 많고요. 네. 제1야당을 먼저 찾아간다든지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행보는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대통령 취임 첫날 야당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을 이행한 것이죠. 네. 단순히 그것을 이행한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네. 또 구청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 이것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냐면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국민만 상대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국민 정치만 해왔고 지지율을 적당히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여야 관계가 막히면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이런 만남을 갖고는 전국이 돌파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대의회 정치의 선봉에 전면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대의회 정치를 하거든요. 네. 여야 지도부를 늘 만납니다. 루즈벨트의 100일도 그렇고 링컨의 성공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늘 의회 지도자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새 대통령한테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대의회 정치 네. 보면 그것에 어떤 지휘탑이어야 한다.
여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네. 그 역할을 갖다가 전면에서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사실 이례적이죠.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악수하고 셀카를 찍고 또 카프레드 비스름하게 이제 청와대까지 갔습니다만 이제 그 대국민 정치, 대의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아베 총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자 하는 제안을 2년 전에 했고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경제 게이단연이라고 하죠. 네. 지금 전경련. 네. 경제단체 총연합하고 노총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다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네. 촛불시민, 위대한 촛불시민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왜 사회적 대타협을 못하겠습니까? 복지국가로 가는 사회적 대타협,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대통령회도 열겠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주재자 또는 사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냥 소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문 대통령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 10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이 20년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성찰할 건 성찰하고 또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기대하는 측면이 커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국민적 지지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지나간 20년의 공과 과를 갖다가 제대로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욕과 생각만큼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관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안 됐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보수정부 10년 동안 펼쳐온 어떤 경제 정책들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는가, 이것도 또 살펴볼 부분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지금 기본적으로 그 성찰에서 시작된 거지만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에 대한 또 지난 10년의 과에 대한 성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당청 관계도 예고되고 있는데 16일 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병두 의원께서도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아마 그 새로운 이제 여당이 돼갖고 제가 9년 만에 딱 여당이 되는 겁니다. 네. 2008년 5월 31일까지 여당이었고 저도 그 당시 여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그 과제는 굉장히 많겠죠. 네. 새 정부의 어떤 그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내각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겠죠. 네. 국회에서 인준총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약 1년의 임기 동안 가장 큰 개혁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것들 갖다 제대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개헌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단순히 교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어떤 개조라고 하는 상황에서 큰 틀에서 야당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끝으로는 연정을 할 것이냐, 협치를 할 것이냐, 통합정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정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내각의 자리를 몇 개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5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중도담 중복지 국가를 만든다 하면 그 초입까지 우리가 가보자. 그 초입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은 어떻게 바꾸고 지출은 청년복지부터 할 거냐, 노인복지부터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갖다 제대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디자이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께서 그런 디자인의 역할을 좀 하시고 싶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러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당청 관계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뭐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과 좀 수시로 만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국민 정치뿐만 아니라 대의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 원내대표가 거의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는 대통령하고 수시로 만나갖고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의회 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네.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20석 소수 정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혁 과정은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개헌이랄지 여러 가지 또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구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맞춰가려면 거의 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하고 내각하고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당의 원내 지도부하고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도 있고요. 방금 이제 정기 개편 말씀하셔서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의당을 형제당, 우당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죠. 네. 물론 선거 때 경쟁 관계가 심해지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정도로까지 감정이 쌓여있는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만 네. 어저께 다시 또 대통령이 국민의당사 방문했을 때 한 뿌리라고 했죠. 뿌리가 같기 때문에 네. 더 협력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한테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고, 국민의당하고는 이제 뿌리가 같다고 했고, 또 정의당하고는 공유할 가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는 향후 뭐 통합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빠른 얘기라고 보고요. 네. 우선 현재로서는 함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네.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협치의 내용이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일부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혁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단계부터 일이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엄연히 그 당에 대통령 후보가 나왔고 20% 이상 국민의 지지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예우도 있어야 되고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포용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상처에 대한 아우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가면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또 뭐 한 축인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조만간 이제 미국으로 출국해서 한두 달간 전국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제 새로운 성전이 열린다. 뭐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을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보수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서 혹은 열망해서 혹은 갈망해서 그분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어떤 그 보수가 완전히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보수의 어떤 자존심을 찾아야 할 필요성, 그래서 그런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한 것이지 이번에 그 대선 때 보여준 행보를 갖고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갖고 다시 부활해서 온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활은 그런 정치적 부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와대 참모진이나 내각 인선 뭐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런 당의 어떤 장관직이나 이런 것도 제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네.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국무총리 내정자를 갖다 지명을 하셨고 네. 주요 포스트 뭐 경제나 사회 분야에 주요 포스트가 이제 협의가 되겠죠. 네. 협의가 되면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얘기한 대로 한 명 한 명을 갖다 임명해갖고는 안 되고 네. 전반적으로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협치는 이제 당내 화합도 있을 것이고요. 네.
전반적인 정치권의 그 화합도 있을 것이고 통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전제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큰 틀에서 좀, 그런 어떤 입각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태도도 의미가 있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상대방의 태도도 굉장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패배한 정당의 입장에서는 내부를 추스려야 할 필요, 내부의 단합을 도모해야 할 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제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의를 갖고 통합 정부를 얘기하고 협치를 갖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진정성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 네.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다음 기회에 또 네. 한번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합니다.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노를 할 수 있다 하고는 할 말은 한다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 이념적으로 치우친 분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알레르기 현상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세계 언어 동맹도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미영 동맹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할 만은 하면서 각각의 국익의 기초에서 네. 또 서로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예속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뭐 취임 이후에 여러 뭐 파격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간절했던 것만큼 네. 새 정부의 성공에 대한 우리 그 갈망을 담아서 반드시 성공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어젯밤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네. 조만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외신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에 빗대서 뭐 달빛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와 조금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동맹이다라는 표현. 네. 뭐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신선하고 또 전임 대통령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기대도 많고요. 네. 뭐 제1야당 네, 제1야당을 뭐 먼저 찾아간다든지 여러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행보는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대통령 취임 첫날 야당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을 이행한 것이죠. 네. 단순히 그것을 이행한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네. 또 구청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어제 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인선안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동총괄 특보단장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축하드린다는 인사부터 드려야겠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갈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 한편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나름대로 지난 보수 정권 10년의 실패 네. 반복하지 않으면서 새로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지렛대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갖다가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할 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